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거세죠. 이달 들어서만 약 2조 원 가까이 팔았고 선물 시장에서도 이제 매도로 방향을 확실히 튼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국내 증시가 미국과 일본 증시 등 주요 증시에 비해서 투자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들의 팔자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엔저, 미국은 확실한 경기 회복세라는 뚜렷한 모멘텀이 있는데 국내 우리나라에서도 확실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만 한다면 흐름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진단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당분간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맞다고 하더라도 분명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또 존재하기 마련일 테니까요.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 가져가시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을 도와드릴 건데요.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의 감독님은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예, 오늘의 감독님은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십니다. 자리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코스피가 이틀째 하락이었습니다. 간신히 1950선 턱걸이 했는데요. 이상로 대표님, 오늘 네. 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안 좋게 봤습니다. 예, 안 좋게 봤습니다. 전략 좀 짜주십시오. 예,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는 점이 바로 오늘 중국의 어느 정도의 경기지표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됐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화학주가 반짝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다른 종목군들은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 그만큼 우리나라 랠리를 이끌어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장 영향력이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을 이끌 만한 호재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낙폭 자체가 좀 커졌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같이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화면이 같이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예, 화면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접히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접히는 양봉이 나왔는데 제가 확대해서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부터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접히는 양봉이 음봉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분봉상으로 보면 여기에서 갭 상승이 될 거죠. 오늘 갭 상승이 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캔들 차트를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되면 당연히 위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이 조금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 오늘 계속적인 팔자세가 연출이 됐죠. 누구한테? 바로 외국인에 의해서 팔자세가 연출이 됐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방을 한번 좀 잡아보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반짝 올랐던 뭐 화학주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도 우리가 급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박수권입니다. 박수권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낙폭 자체가 컸고 거기에서 좀 더 크게 오를 수 있던 부분이고요. 지금 업황 자체가 좋아졌다고 먼저 판단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930포인트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고 지금 위에 저항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구간이 바로 198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980포인트를 지켜보자. 그래서 박스권을 한번 잡아보면 1930에서 1980포인트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닥을 또 같이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왜 전문가들은 다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빠질까? 예. 크게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박스권 자체가 상당히 길죠. 여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지금 박스권 흐름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이 길수록 돌파를 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돌파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물량, 이때까지 악성 매물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매물 자체가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누구 매물? 바로 개인 매물이라든지 기관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스닥 자체가 좀 빠진다고 해서 팔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코스닥은 좀 더 보유를 좀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매매를 꼭 염두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시황 봤고요.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상로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12월 결산법인의 감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들에 관한 기사가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상장 폐지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상로 대표님, 오늘 강의 내용이 이것과 좀 관련이 있죠? 네, 예. 맞습니다. 주식계의 저승사자가 떴습니다. 바로 상장 폐지입니다. 우리가 상장 폐지랑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주식에 손실을 나게 된다면 뭐 절반이라도 돈은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되면 하지만 상장 폐지가 된다면 언제 재상장이 될지도 모르고 그 돈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각별히 이렇게 결산 시점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아는 부분을 놓치시는지 왜 계속 개미들이 무덤이 되고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미연에 필터링으로 해서 90% 이상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 정말 우리가 이 돈 자체가 게임머니가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그 한 번을 제대로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같이 시청자분들과 오늘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화면으로 가서 상장 폐지 요건이 몇 개 적혀 있는데요. 뭐 쉬운 부분만 좀 적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최근 사업 연도 말에 완전 자본 잠식이 일어났다.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2년 연속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이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일부 잠식이 2년 이상 진행이 됐다는 거겠죠. 일부 잠식은 50%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이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이러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2년간 매출액이 일정 요건을 미달할 경우, 그래서 코스피는 매출액 50억이고요. 코스닥은 30억이죠. 그리고 중대 증권 범죄로 인해 회사 존립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있었는데 바로 횡령이라든지 배임을 뜻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 자체가 발생을 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대 증권 범죄 이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다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시청자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중대 증권 범죄는 정말 속이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왜 이렇게 바뀌지? 이런 분위기는 파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일단 뭐 팁으로 잠시
중대증권범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대증권범죄가 아까 전에 제가 횡령과 배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횡령은 어떤 거죠? 횡령이 어떤 겁니까? 예. 의도적으로 회사 공돈이죠. 공돈이 표준말인가요? 회사 돈을 탈취하는 행위를 우리가 횡령이라고 하죠. 그럼 배임은 뭐냐면 배임 같은 경우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요. 제가 금융회사에 임원급입니다. 임원급. 그런데 제가 최은정 아나운서한테 신용 등급이 안 좋은 건 알면서도 제가 회사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는 거죠. 1억이 필요하답니다. 제가 이뻐서 그냥 1억을 빌려줬어요. 회사 돈을. 그러면 이건 배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고 제 3자들의 돈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빌려줬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제가 배임을 해줬다는 거죠. 이게 배임이거든요. 배임 자체가 50%를 넘거나 회사의 매출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 다시 거래 정지가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장 폐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건이 일어났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한일이하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일이하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한일이하는 보시면 기업의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업의 실적도 상당히 좋고 그런 부분 있었지만 오늘 갑자기 거래 정지가 일어났는데 그만큼 배임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배임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일단 거래 정지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일단 이렇게 배임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우리는 재빠르게 일단은 팔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팔고 나오자. 어떻게 배임이라든지 횡령을 했던 회사를 우리가 다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대표이사가 저희를 속이려고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사 우리가 상도라는 게 있죠, 항상.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명심을 하시면서 좀 지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자본 잠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요. 말도 어렵죠. 자본 잠식이라는데 말이 상당히 어렵죠.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은 뭐냐면 쉽게 좀 표현을 해드리면 회사의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금. 내가 이 회사를 설립을 했을 때 돈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돈 자체가 있었겠죠. 그 돈이 있는데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잉여금 자체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잉여금을 못 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잡히겠죠. 마이너스 잡히는 부분이 자본금에서 점점 까지는 겁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넘었을 때는 일부 잠식이라고 이렇게 뜨고요. 50%에서 더욱더 넘어가서 100% 가까이 되면 이제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거죠. 이해가 상당히 어렵죠. 다시 한번 쉽게 좀 말씀드리면 이 재무제표 표가 있는데요. 여기 좀 자세하게 나오는지 좀 잘 모르겠네요. 재무제표 표를 보시면 자, 빨간 게 상당히 많이 보이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숫자가 작아서 시청자분들이 쉽게 못하겠는데 제가 빨간색을 표시를 해드리면 이 부분이 지금 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면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잉여금은 어떻겠습니까? 회사 잉여금은 지금 마이너스죠. 잉여금 자체가 없죠.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세요? 마이너스가 되다 보면 일부 잠식이 되고 이 자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부 잠식이 2년 동안 일부 잠식이 진행이 되면 상장 폐지가 된다. 자,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와 있으면 경고 표시는 경고 표시.
우리가 차트를 보고 빨간색을 쫓아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하지만 제가 항상 빨간색은 조심해야 된다. 예?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뜻입니다.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와 있다는 건 나쁜 뜻이고, 턴어라운드가,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될 확률은 만약에 100개의 기업이 있으면 1개도 채 안 된다는 거죠. 1개도 채 안 되는 확률이 99%가 안 좋게 흘러가는데, 이 1개를 위해서 우리가 1억, 2억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빨간색을 좀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아,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힘들구나. 그런데 자본금까지 까먹고 있네. 이거죠. 또 다음 화면을 좀 넘어가서 같이 보시면, 아까 전에는 그래도 일부 잠식이었죠. 이제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완전 잠식이라는 글씨가 뜨고 있습니다. 잠식이 다 되었다는 거죠. 잠식이. 결산연도에 아까 어땠습니까? 결산연도에 완전 잠식이 된 상태라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거래 정지가 되죠. 그리고 상패 절차를 밟는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은 다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부채 비율도 보시더라도 이런 부분 재무 건전성으로 이상이 있는 기업들이 다 자본 잠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빨강색은 조심하자. 거기에 대해서 자본금을 까먹을 정도로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회사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다음은 감사보고서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보고서 의견을 보시면 뜻부터 알아야겠죠. 회사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의견을 표시하는 것. 회사 내에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측정해서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요. 외부의 업체를 감사보고서로 맡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견을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적정한지 아니면 한정인지 아니면 부적정한지 아니면 의견 거절인지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적정 의견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적정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적정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거기에 뭐 적정 이렇게 등급처럼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공인회계사들이 절대 쉽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서류상에 남기는 문서화된 작업이다 보니까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적정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남깁니다. 그럼 거기에 이게 적정이구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적정은 재무제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횡령이라든지 배임같이 뭐 이런 돈 자체가 없고 똑같이 산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나갔는 돈 들어왔는 돈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적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이 적정이 나죠. 하지만 우리가 그 경우의 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한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재무제표를 봤는데 돈이 조금 틀립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이 조금 틀렸어요. 돈이 조금 틀린데 투자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회사 가치 여부에 있어서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정된 제안, 한정된 의견을 표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조금의
틀린 오차는 용납을 해주는 게 바로 한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조금의 오차가. 다음에 부적정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봤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틀렸죠. 여러 가지를 많이 틀려서 이 부분 자체를 용납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때는 부적정이라는 게 뜹니다. 그럼 마지막 의견 거절은 회사의 존폐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의견 거절이 뜨거든요. 무슨 말이냐? 회사 돈이 있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뭐 지금 경매를 신청해 놨다든지 아니면 압류 과정에 있는 상태. 이럴 때는 그 돈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의견 거절이 뜬다는 거죠. 의견 거절이 되면 곧장 저승사자가 나타나죠.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셔서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감사보고서 의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매출액이 낮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이면 감사보고서 의견은 한정이다. 한정이 아까 뭐였죠? 두 번째 단계였죠. 한정은 바로 일부적으로 재무제표가 조금 틀렸다는 거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앵커님? X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제가 말해볼까요? 네, 감사보고서라는 게 재무제표를 보고 이게 객관적으로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출액이 낮거나 영업이익이 적자다라고 해서 한정이다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들으셨죠? 예, 경제방송 앵커 최은정 아나운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출액을 표현 낮거나 높다는 거는 이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감사보고서에 숫자가 제대로 적혀 있는가 아니면 안 적혀 있는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단계는 매출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적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도요. 적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죠. 적정 의견이 매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도 뭐 중국 원양자원인가 그 기업 오늘 적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 나타냈는데 실적이 좋아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재무제표에 올바로 기록이 되어 있구나. 횡령이나 배임을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서 감사 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곧 상장 폐지가 된다. 요거는 X입니다. 한정은 아까 전에도 말씀 조금 틀리는 거는 한번 넘어갈 수 있다. 대신 두 번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 틀리면 안 된다. 연속으로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한정이 됐는데 한정이네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갔는데 다음번에 또 틀리면 그때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 위에 거는 X고요. 밑에도 한정인 기업은 곧 상장 폐지가 된다가 아니고 오른말로 바꾸면 두 번 연속이면 상장 폐지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감사 의견 부적정인 기업은 곧 상장 폐지가 된다. 예, 상장 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상장 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말씀드렸죠. 부적정이면 그만큼 재무제표 자체가 심각하게 틀렸기 때문에 부적정하다라고 의견을 표시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할 것도 없고 그 기업은 왜 그렇게 됐지? 거래 정지가 되겠죠. 그럼 이 기업은 우리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 의견 거절인
기업은 살아날 수 없다. 예, 요거는요. 요것도 X입니다. 아까 전에 거절하고 부적정은 곧 상장 폐지가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곧 상장 폐지는 되죠. 하지만 제가 1번과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거절이나 부적정이나 한정이나 적정 의견은 똑바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를 뜻하는 거거든요. 숫자가 맞는지 아닌가, 돈이 어디로 갔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게 감사보고서 의견이고요. 대신 여기에 대해서 똑바로 적었으면 적정이 되겠죠. 상장 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똑바로 적고 나면 그 돈 자체가 없는 돈이 생기겠죠. 그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 잠식으로 넘어가서 다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웃기지도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직접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같이 저의 고객이셨던 분도 이것을 한번 당하셨던 적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런 기업들, 횡령 배임 같은 뉴스들이 나오는 기업들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예전에 제가 한 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한국기술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한국기술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제 지인분이 그때 2,000원짜리였거든요. 2,000원이었는데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이 기업도 6천만 원치를 샀어요. 6천만 원. 근데 이 주가가 1,800원 정도 또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1억을 샀어요. 총 1억 6천만 원을 투입을 했죠. 곧 왜 이분의 선택은 왜였냐면, 곧 자원개발을 미국에서 한단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계속 바뀌더라. 그럼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소액주주협회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재상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1억 6천만 원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난 다음에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때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어집니다. 그때 거래 가격이 얼마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50원으로 시작했거든요. 한 주에. 이걸 팔 수 있겠어요? 이거 못 판단 말이에요. 조금 좀 심각하게 좀 이런 거는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제가 밑에 이유를 몇 개 적었습니다. 자원개발을 한데, 아니면 대표이사 변경을 좀 자주 하고, 이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불성실, 업무가 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원개발을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자원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만큼 기대감을 쫓아가는 기업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기대감만 우리에게 부풀려주는 기업들은 한번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이게 정말 서류상에도 실적이 나오고 있구나 안 나오고 있구나를 판단을 하고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 보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빨간색이 떠있나 아니면 아직까지 검정색인가, 그리고 대표이사가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든가, 아니면 뭐 제3자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하는 거 조심해야 되죠. 제3자 배정 그리고 유상증자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건전한 기업은 아니죠. 건전한 기업은 무상증자를 하겠죠. 왜 유상증자를 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거든요. 돈을 쓰기 위해서. 이런 부분만 기억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95%까지는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부분, 이 부분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난 다음에 시장 욕을 합니다. 시장 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알고 확률만 조금 더 높였더라면 안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상장 폐지 요건을 머릿속에 이번에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상장 폐지 요건 다시 한번 보시면 1번은 사업연도 말에 완전 자본 잠식이 재무제표에 떠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 이 말을 바꿔서 하면 일부 잠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는 감사 보고서의 부적정이죠. 글씨를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부적정 의견이 나 아니면 거절 의견이 뜨면 안 된다. 네. 그리고 2년간 매출액 일정 요건을 미달할 경우 이 매출액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네? 재무제표를 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중대증권범죄로 인해 회사 존립의 영향.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 자주 뭐 대표이사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기대감만 실어주는 재무제표 연결이 안 되는 기업들은 조심하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나가던 기업이 상장 폐지를 당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상장 폐지 기업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었고요. 또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는 감사 보고서 의견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 아니다와는 상관이 없이 재무제표에 기재돼 있는 그 내용이 맞다, 아니다와 상관이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9번 통해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문자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지금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쌓아놓은 종목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정말 지금 보내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한 통 받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죠? 예, 예. 예,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봐드릴까요? 예, 아, 저기 미디어 플렉스요. 미디어 플렉스요? 예,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2,380원에 20%요. 2,380원에 20%요. 예, 예. 예, 언제 사셨어요? 이번 주에 산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오늘 장에서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실 것도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셨어요? 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는지, 예,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가지고 있으면, 예. 예, 좀 그게 궁금해서요. 예,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갔죠? 예, 예. 예, 조금 고점에 산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예, 맞아요. 미디어 플렉스는 어떻게 고르게 되셨어요? 아, 지인의 소개로요. 지인분은 뭘 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이신가요? 예, 예. 아, 그러세요. 그럼 시청자께서도 미디어 플렉스가 뭐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십니까? 아, 잘은 모르고요. 예. 뭐 중국 진출한다고 예. 또 CJ, CGV하고 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샀거든요. 영화 관련해서. 예, 예, 영화 관련해서. 예, 이상 대표님께서 잠시 뒤에 기업이 뭐 하는지 봐주실 거고요. 오늘 강의 내용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아, 못 들으셨어요? 최근에 예. 상장 폐지 관련해서 말이 많잖아요. 이 기업은 재무제표상으로 감사 의견상으로 괜찮은 기업인지도 함께 좀 봐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예, 투자 기간은요? 투자 기간은, 그거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쭉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여유 있는 자금으로 투자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전화 끊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밖에 예. 계시면 전화 계속 들고 계셔도 되는데 대화는 나누지 않고요. 대표님 말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파워풀하신, 미디어 플렉스를 또 사셨네요. 아유. 예. 일단 같이 보시면, 아까 전에 조심을 하셔라는 기업입니다. 빨간색이 좀 많이 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기사 회생을 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를 한번 따져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화 산업이었습니다. CGV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틀어주는 극장이죠. 극장 같은 경우에는 롯데시네마라든지 아니면 CGV 그리고 요즘은 메가박스 이렇게 세 군데가 가장 크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급하는 배급사예요. 미디어플렉스는.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쇼박스라고 해서 그 회사가 바로 미디어플렉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주가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상당히 잘못 사셨습니다. 일단 위치는요. 위치는 잘못 샀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앞에 갭이 있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상당히 긴 지금 음봉이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감내를 해야 되나? 시간을 감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고생이 많을 수 있습니다. 변동폭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서서도 이날 꼬리가 어땠습니까? 이것을 주가로 표현하면 올라갔다가 이날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매물은 다 악성 매물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악성 매물이니까 이 위치에 오자마자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봉 자체가 더 길어지죠. 밑에 봉보다. 변동폭 자체가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손절가만 정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좀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단에 여기 보시면 여기 밑꼬리가 좀 많이 모인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00원대까지는 우리가 좀 보유를 시청자분이 좀 해보시고요. 대신에 2,000원이 무너지면 과감하게 파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오버히팅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 자체를 좀 하시고 시청자분이 생각을 하는 것만큼 미디어플렉스가 지금 흥행상으로 그렇게 좋은 흥행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도둑들 자체가 흥행이 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지금 영화의 비수기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주가가 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급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면 가장 성수기는 바로 3분기, 4분기죠. 3분기, 4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손절가는 2,000원 말씀드릴게요. 예. 손절가 2,000원 지키시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봤고요. 이번에 CJ제일제당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37만 6천 원의 비중이 50%신데요. 이달 들어서 특히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CJ제일제당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위치입니다. 일단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이유를 같이 보시면요. 왜 이런 폭 자체가 나타났냐 하면 설탕 가격을 올리겠다고 원래 했었죠. 설탕 가격을 올리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선반영이 좀 됐던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설탕 가격을 올리지 않고 물가 자체를 조정을 해주겠다. 왜 설탕 가격이 다시 내리겠다. 지금 다시 주가는 원상태를 해결을 하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37만 6천 원인데요, 시청자분이. 요런 거는 박스권 매매를 조금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왜? 잘 보세요. 보시면 지금 여기에 한 번에 하단 자체가 보이시고요. 위에 보면 여기가 상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자체까지 지금 내려왔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밑꼬리가 2번 달렸는데 밑꼬리가 달리는 게 지금 하단 자체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손절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하단에 33만 원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요. 대신에 33만 원이 지지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다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반등 타이밍으로 빠져나오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제일모직 봐드릴게요. 제일모직 사신 분 가격이 89,000원이시고요. 비중이 40%로 또 적지 않으신데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예, 주가 자체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백화점 매출이 줄어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일모직 같이 의류라든지 이런 쪽에 하는 기업들이 조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차라리 뭐 베이직하우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중국 진출을 좀 했죠. 하지만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전자재료의 어느 정도 사업성을 좀 더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자재료, 삼성전자에 대한 전자재료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바로 아몰레드인데 아몰레드 재료를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아몰레드를 만드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소재 부분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소재는 일본 기업들의 가격 단가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도 압력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진이 그만큼 남지 않은 구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소비도 위축됐기 때문에 의류산업 자체도 조금 부진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단을 잡으면 이 하단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럼 8만 원대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지금 89,000원인데요. 일단은 손절을 좀 하십시오. 손절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지금 아직까지 손실이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중 축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을 먼저 줄이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 받고요. 많이 들어와서 지금 바로바로 또 봐드릴게요. 디지텍 시스템이 전화를 통해서 봐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사신 가격이 1,600원 20%이십니다. 6360님께서 앞으로의 전망을 여쭤보셨어요. 예,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단 뭐에 관련된 기업이냐면 태블릿 PC 관련이죠. 예, 태블릿 PC인데 터치 패널이거든요. 우리가 터치 패널을 좀 아셔야 되는 게요. 터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IT 전기전자 업종이라도 다 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잘 가는 종목군들은 카메라 모듈이죠. 인류 기술,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터치 패널 같은 경우에 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 애플이 50% 가까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에서 15%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5%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다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대신 지금 우리가 노리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술적인 반등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가 자체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가는 상당히 높은 단가고요. 1,600원이 높고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선을 한번 그어보서 제가 하단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8,000원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8,500원에서 9,000원까지는 매수 구간입니다. 이때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가격대인데 지금 1,600원에 사셔서 지금 벌써 10%가 넘게 손해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일단은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만약 그래도 이 기업이 정말 괜찮다. 그러면 8,500원, 9,000원, 9,000원 사이에 딱 오면 그때는 분할 매수로 더욱더 접근하십시오. 그래서 비중을 차라리 늘려서 평균 단가를 조절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제닉이라는 기업인데요. 제닉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하단을 찍고 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올라오죠.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자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손오공 좀 봐달라고 2번이나 문의를 주셨어요. 5673님의 종목 지금 봐드릴게요. 3,300원에 비중 50%신데요. 손오공? 네, 예. 손오공. 손오공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디아블로 3죠. 디아블로 3. 디아블로 3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거죠. 디아블로 3가 생각만큼 많이 팔렸습니까? 그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LOL이라고 하죠. 이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LOL이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게임인데 이것은 지금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부분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만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이 부분만을 평가를 해보면 적정 단가는 얼마냐. 지금 위치는 너무 아직 내려가는 상태고요.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늘려서 우리가 적정 단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자,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되겠네요. 적정 단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3,200원 정도가 지금 적정 단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적정 단가보다 더 떨어졌죠. 그러면 이때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단가가 얼마시죠? 손오공이요? 네. 3,300원에 사셨다고? 3,300원이십니까? 예. 그러면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먼저 한번 보유를 좀 더 해보세요. 보유를 좀 더 해보시고 하단에 대신 지금 2,965원인데 2,850원까지는 홀딩을 좀 하시고 만약에 2,850원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조금 좋겠다. 지금 손오공 같은 경우에 호재거리가 될 만한 거는 LOL, 이 온라인 게임에 대한 점유율 상승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손오공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홀딩 괜찮겠다 얘기해 주시네요. 이번에 세명전기 볼게요. 세명전기는 1214님께서 주셨는데요. 사신 가격을 보니까 오늘 종가입니다. 4,565원, 10%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눈물 표시해서 보내셨거든요. 세명전기. 예. 네,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요. 일단은 테마성 재료가 다분했기 때문에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이 자체를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맨 첫 번째 봤던 그림이 바로 미디어 플렉스였죠. 미디어 플렉스가 제가 꼭지에서 이렇게 거래량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다면 악성 매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성 매물이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 대신에 주포들은 다 빠져나갔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횡보를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 힘을 못 봤죠. 지금 거래량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가 얼마시죠? 세명전기 4,565원. 오늘 종가네요. 예, 그러면 파십시오. 파시고 난 다음에 일단 테마성 재료를만 보기에는 위에 악성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추이 자체가 지금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라든지 아니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실 보기 전에 일단 잘라내자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은 주식큐 스트라이크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3월 21일 오늘은 암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암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높잖아요. 짜고 탄 음식은 뭐 당연히 먹으면 안 되겠고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먹는 것, 만병통치의 처음과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주식철 스트라이크 내일은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김선윤 대표와 함께 할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